위메이드입니다. 자, 위 한번 갑시다. 상상상 위. 상상상 위. 위메이드의 흐름이 상상상 시가총액 3조에서 10월 14일 날 9만 원대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거를 뭐 다 잡아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자락이 우리가 17만 8천 원 평균 단가에 24만 원, 25만 원 기준의 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까지. 뭐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그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16% 급락이 나온 건데, 뭐 NFT 관련해서 이제 내용도 있었고, 미국의 이제 긴축,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금 IR 진행되는 과정에 첫 번째, 회사의 성장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뭐 이런 부분에 JP 모건이 참여를 했는데 오늘 바로 그냥 뭐 IR 들어가기 전부터 JP 모건이 매수 강도를 세게 넣어줬다는 거죠. 최근에 JP 모건이 매수를 계속 해 왔었어요. 29일 날 이제 뭐 국내 기관 투자자하고 미팅이 잡혀 있고 나머지 이제 25, 26 뭐 이런 때 또 추가적으로 뭐 보도 자료가 나와주든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주든 또 JP 모건이 참관을 했으니까 또 매수도 했으니까 본인들이 뭐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주든 어찌됐건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와, 내가 혼자 했을 때 뭐 투매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제든 오늘이든 대처를 못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따라붙었다가 또 밀려가지고 또 손절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왜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손절, 내가 기분 나빠서 손절, 내가 기분 좋아서 재편입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최종 마지막 자락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전략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 내용을 들으시고도 장중에 대처가 사실은 안 되잖아요. 결론은 대처가 안 되니까 같이 가시자는 얘기예요. 이벤트 해드릴 때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 이벤트 내용대로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 위메이드의 경우에 상상상 위 얼른 상상상 위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뒷부분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아마 있을 것 같고 자,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상상상 위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분들도 어제 하루 쉬었다고 주춤거리면 안 돼. 어제 하루 쉬었다고 다날 같은 경우도 언급 나오면 막 다날 자료도 올려줘야 되는 게 맞고 위메이드도 얘기 나오면 막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맞고 지금 20시 방송 시작되고 나서 뭐 올린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따구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직원분들께 얘기합니다. 시황을 그렇게 악을 쓰고 얘기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바닥 대비 33%씩 올라와 있고 근데 지금 하이닉스 설명하고 LG이노텍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저께 야간 시황 자료, IT 자료 싹 다 녹화해 놓은 거 있는데 그런 자료들 하나도 안 올려주고 뭔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 자료도 올라오고 해야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나요? 하고 접속을 하겠지. 평상시보다 접속 인원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직원분들 왜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아? 야간 근무자가 몇 명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원분들 얘기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능동적이셔야 돼. 위 상상상 위메이드 어떻게 대처할까요? 자, 첫 번째 위메이드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실적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물론 이제 불을 지핀 것은 대체 불과 토큰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불을 지른 거죠. 위메이드가. 그죠?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8천억에서 8조까지 올라오니까 관심이 끌어지는 거예요. 시가총액 8천억에서 3조까지 올라올 때 그게 언제 10월 14일 9만 원대. 거기까지 올라올 때도 거품이 하다가 9만 원대에서 11만 원 상한가 빡 찍어버리니까 야 이거 뭐야? 그런데도 부담스러워.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니까 얘 왜 그래? 뭐 블록체인이야? 또 대표이사까지 나와서 막 블록체인 얘기하고 막 거래소 상장시키네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까지 따라하고 NC소프트까지 그것을 표방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잡혀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기준은 지금 정부의 이제 정책 기준이죠. 정부의 정책 기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에 뭐 은지원 씨가 있어서 그런지 뭐 하여간 한류를 굉장히 지원을 해준 반면에 게임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 좀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야.
청소년들이 많이 하면 안 돼. 사양 사업이야. 뭐 이렇게 규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정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셧다운 제도나 이런 부분이 이제 완화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또 결실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참 많은 요인을 작용한다. 그래서 NC소프트가 10만 원대 종목이 100만 원 수준까지 올랐잖아요. 2014년도에 10만 원대였다고. 그때부터 윤종근 들어가고 있었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정책 때문에 밀려있고 눌려져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한 매집을 단행하고 있었고요. 어찌됐건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 아시다시피 모멘텀이죠. 블록체인이든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위기, 모멘텀이 작성이 된 거예요. 형성이. 거기에 몇몇 종목은 매집이 진행돼 있고요. 이 매집 과정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손바뀜의 수급 범위가 손바뀜이죠. 매집이 아니에요. 뭐 매집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떤 특정 창구는 매수를 했고. 그런데 순매수 기준에 개인들의 물량이 왕창 뺏겨져 있지는 않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NH투자증권 그다음에 가장 이제 영향력이 많이 있는 쪽이 한투예요, 사실은. 한투가 들어오면요. 뭐 5천주 만주를 그냥 막 위로 쏴버려요. 그냥 계속 이렇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게 프로그램에 연동돼 있다 보니 분명히 외국인 기관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투자증권 쪽의 수급 상당 부분이.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움직이다가 뭐 차익 실현도 하기도 하고 누적적인 수급도 있었고. 근데 이 거래일, 월요일, 화요일 날 한투가 많이 좀 팔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누적 수급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도 일부 팔았다가 이제 매수로 전환됐는데 NH는 어제 16% 빠질 때도 NH는 일단 편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미래에셋이 오늘 장중 변동성 10%까지 막 밀고 내려간 게 미래에셋이 한 10만 주를 매도해버립니다. 그게 차익 실현이겠죠. 공매도 설정 범위보다는. 그래서 이들 창구에 이제 주도력이 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KB도 있고. 근데 이들 창구에 이제 다른 창구와의 손바뀜. 근데 이들의 순매수 기준만을 잡고 가지고 전체 주가를 10배 올렸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런 심리적인 내용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펀드멘탈은요. 저평가 아니라니까.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 깨움주를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그 두 번째 이제 그 수급 범위에서 오늘 기준에 JP모건이 들어왔다는 거죠. 얘네도 이제 어차피 수익률 게임이 목적인 거지. 예? 저평가가 아닌 상태의 성장성을 뭐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뭐 굉장한 공격적인 수급이 성장성만을 놓고 보면서 들어온다라는 것도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뭐 오이비락이라고 그러나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화요일 날 16% 급락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급격하게 뭐 IR 발표가 나와요. IR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그것을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음모론으로 보지 마시고 IR이라는 걸 뭐 갑자기 장중에 16% 빠질 때 몇 군데 전화해서 야 우리 IR 할 거니까 니들이 좀 참여하는 걸로 보여줘. 그렇게 된다면 주가 조작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이제 좀 설정돼 있던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JP모건이 24일 날 IR 참여한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한 거죠. 이제 기관 투자자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그다음에 29일 날도 이제 국내 기관하고 또 IR이 진행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JP모건의 수급 범위 오늘 외국인들의 17만 주 매수 범위 이 손바뀐 범위를 지금도 들으시면 뭐 정신 없을 수 있어요. 결론은 뭐야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대박 납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결론은요. 장중의 수급을 어차피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오늘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는데 19만 1,500원에 신규 편입자 10% 편입.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 어쩔 수가 없어요. 유지의 기준. 그리고 이제 18만 7,000원 이탈 시에 손절을 고려를 하고 문자를 재차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라고 해놨는데 18만 원까지 깨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18만 4,000원, 4,500원 기준에서 추가 5%, 15% 편입을 잡아드립니다. 그 이유를 써드려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확대돼 있다. 이게 누구였다? JP모건이었다. 결국은 마감 이후에 보니까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일부 뺏겼어. 그거 가지고는 몇만 주 뺏긴 거 갖고는 안 되는데 17만 주의 이제 손바뀜의 물량이라든가 그 이상의 손바뀜의 물량. 그리고 하방을 잡고 돌렸다는 그 흐름들 IR 이후에 수급이 개선됐다라는 거 어찌됐건.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는 현재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되는구나. 고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 월봉 기준에서 이제 장족의 흐름이 돼 있고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바로 꺾였다라고 해석은 안 해요. 바로 꺾였다 이렇게 해석은 안 합니다. 주봉 기준에서 어때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되는데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거래 대금요. 이렇게 돼 있겠죠. 거래량은 똑같은데 주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 대금 계속 유지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끝나려면 어떻게 된다? 거래 대금이 뚝 떨어져야 돼요. 거래 대금이 뚝. 현재로서는 거래 대금이 꺾이지 않았다. 이날 차익 실현이 솔직히 나왔어요. 어디서? 한투에서. 누가 받았어요? NH가 또 받아갑니다. 근데 맹신할 수는 없다 그랬죠. 응? 그들의 관계가 어떤지도 솔직히 모르는 거고. 결론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바닥을 잡아줬어. 다시. 변동성이 원체 큰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 기준에서의 변동이 강화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 인대 확인형의 기준 뭐 22만 원에 10%가 돼버려요. 10%까지는 일주일 이상 따라 붙는다. 신고가까지는 나와버릴 수 있어요. 하루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까지라도. 근데 지금 예단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그랬죠. 왜? 1. 저평가가 아니다. 2. 그들이 추가적으로 살지 안 살지 모른다. 3. 그럼 결론적으로 장중에 들여다보고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라와야 된다. 그 기준에 난 VVIP 가입해서 대처를 할 거야. 오케이. 나는 여력이 없어. 아유, 그리고 검증해보고 싶어.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동영상 전략이든 텍스트 전략이든 매직 계산기든.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한 템포 늦어지겠죠. 그럼 가끔 이래요. 아, 이거 수익 내주면 내가 가입할게. 아, 안 해도 돼. VVIP 회원님들 지금 한 300명 계세요. 그러면 한 20년 이상 활동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몇십만 명 있어야죠. 아니야. 배워서 독립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장이 안 맞아서 깨져서 손실 나셔서 탈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그래요? 한 몇십만 명 있어야지 회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많은 분들이 독립하셔서 그만두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많죠. 수익 내고 배우셔서. 도저히 뭐 시장이 안 맞아서 또 혹은 종목이 안 맞아서 또 전략대로 못 움직여서 어려우신 경우를 빼고 나면은 함께 지금 가시는 VIP 스페셜방에 300명의 분들은 충분하게 지금 장에서 퀄리티 있는